이 재논이라는 단어에조차도 민주당이 그렇게 강박을 이용하려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께서 상당히 안 좋은 시각을 볼 것이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는 170석의 힘자랑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라는 비논리적 요소에 의한 시한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영배 위장 탈당은 국회판 위장 전입입니다. 민영배 위장 탈당은 이승만 정권의 4.4 개헌 이래 대한민국 정치사의 최악의 꼼수입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는 170석의 힘자랑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라는 비논리적 요소에 의한 시한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소위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는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 내내 본인들이 주장하는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원없이 진행했고 지금의 제도 또한 그 무리한 입법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2년 남짓한 시간 만에 다시 체제를 바꾸자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 입법이 졸속 입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이 혜택을 보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의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의 생각과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이기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공청회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고 그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영배 위장 탈당은 국회판 위장 전입입니다. 민영배 위장 탈당은 이승만 정권의 4.4 개헌 이래 대한민국 정치사의 최악의 꼼수입니다. 민영배 위장 탈당은 정당 정치에 반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당한 날로부터 만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곧장 복당시킬 경우 초유의 위장 탈당을 당 차원에서 자인하는 것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지난 3월 9일 정권은 교체됐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절대 의석은 앞으로도 만 2년 넘게 유지됩니다. 검수완박은 중대범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최강욱, 황운하 의원, 중대범죄 피의자인 김용민 의원 등이 주도해왔습니다. 곧 구성될 사기특위에는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성파 의원들은 반드시 제외돼야 됩니다. 중대범죄 수사 및 재판의 당사자들이 개혁을 빙자해 칼을 휘두르는 추태는 중단돼야 합니다. 일련의 검수완박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추진, 압박이 원인입니다. 국민은 이미 경찰의 LH 투기 의혹 사건 처리 과정을 지켜봤고 공수처의 무능함을 경험했습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70여 년간 이어진 국가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형사 사법 체계가 흥접상의 대상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봉쇄한 것처럼 비춰져서도 안 됩니다. 극단적 충돌을 피한 만큼 사개특위에서 여야는 시간을 갖고 제대로 충분히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오늘 최고위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아까 저희가 모두 발언에서 다 이야기했지만은 결국 이번에 중재안에 대해서 공직선거에 대한 부분, 공직선거 범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공직자 범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중재안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원회의 공통된 모인 의견이었습니다. 뭐 저는
이 재논이라는 단어에조차도 민주당이 그렇게 강박을 이용하려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께서 상당히 안 좋은 시각으로 볼 것이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 명확하고 그것을 지난 주말간에 저희가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저희는 재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과연 그러면 그 국민들에 대해 가지고도 그렇게 압박하는 언사를 할 것인지 저는 의아합니다. 당선인과는 저는 항상 포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빈번하게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정무적인 논의를 한 바는 없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제가 한동훈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기 때문에 그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했지 제가 한동훈 후보자와도 정무적인 부분을 상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제가 연락한 법률가 복수 중에 한 분 정도가 아마 한동훈 검사장이었을 겁니다.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재논의를 저희가 제안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정말 빠르게 이걸 처리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재논의라는 것에도 빠르게 협의를 해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예. 네, 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 발언을 이런 식의 발언을 하겠다는 것은 알려드렸습니다. 만남 일정을 잡으신 건 아니에요? 네, 아직은.